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KYC 도성길라잡이 김병규입니다. 저는 지금 한양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된 성곽입니다. 순성놀이는 이 한양도성을 한 바퀴 걷는 행사인데요. 순성놀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여기는 창덕여중 후문에 남아있는 한양도성의 유구가 남아있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숭례문부터 돈이문구간까지 사실은 대부분 구간이 멸실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도심공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구가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동에는 한양도성의 성곽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원래 한양도성을 경계하는 경계 초소가 있던 곳입니다. 2018년 이후에 경계 초소들이 사라지면서 한양도성이 훨씬 일반 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한양도성 인왕구간을 오르내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한양에 있는 4개의 산들을 연결해서 지은 성곽인데요. 성곽 자체가 도읍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성곽 자체는 인공적으로 쌓았지만 한양에 있는 자연지세와 잘 어우러지도록 건축한 성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창의문입니다. 백악구간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왼쪽 계단으로 해서 백악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구간은 상당히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잠깐 쉬면서 올라온 길을 좀 돌아보면서 좀 스스로 격려도 해주고 쉬면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악구간에 있는 111 사태 소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111 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인왕산과 북악산이 통제가 돼서 민간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93년도에 인왕산이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백악산이 부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인왕에 있는 많은 경계 초소들이 해체되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인왕산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2020년도에는 북악산의 북사면까지 개방이 되면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인왕산과 북악산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KYC 도성길라잡이의 강현구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곳 해화문을 출발하여 한양도성의 동쪽 구간인 낙산구간, 그리고 남쪽 구간인 목묘구간을 함께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이곳 낙산구간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지켜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곳 낙산 구간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의 성벽에는 시대의 층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돌의 모양에 따라 그 시기의 발전 기술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건국의 초석이 다져진 태조,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꾀하는 세종, 양란 이후 나라의 부흥을 뜻하는 숙종, 순조, 그리고 여러 이해가 얽힌 1970년대까지 한양도성의 성벽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 창신동에는 해방 이후 피난민, 이주민, 노동자들의 판잣집 등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60년대 이후 봉제골목이 형성되면서 많은 의류업체가 생기게 되었고 현재까지 동대문 패션 업체의 배후 생산지로서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저항한 수많은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의 역사가 함께 숨쉬고 있기도 합니다. 한양도성은 누가 쌓았을까요? 태조, 세종 때에는 부역의 의무를 진 백성들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에는 군인들이 동원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성돌에 글자를 새겨놓은 것을 각자성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씨를 읽어보면 어디에서 온 누가 이 성돌을 쌓는 데 참여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 이곳 남산은 N타워, 팔각정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양도성이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 목멱산이라고도 불렸던 이곳에는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국가의 중요한 통신시설을 담당하였고 또 국사당이 자리하고 있어 나라의 중요한 제사를 지낼 만큼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산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은 가장 최근에 한양도성 유적을 발굴했던 곳을 이렇게 현장 유적 전시관으로 꾸민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태조, 세종, 숙종 때의 주요한 성곽 축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고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이곳에 조선신궁을 지어 조선인들의 정신까지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거대한 규모로 건설되었던 조선신궁은 발굴된 현재 배전터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숭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우리 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론 2008년 화재를 입어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다시 이렇게 복구되었습니다. 한양도성도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주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주위를 꿋꿋하게 지켜준 한양도성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스스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으로 만나는 순석놀이였습니다.